엄마 몰래 돈을 가져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을 말리는 엄마를 협박까지 한다는데요. 아들과의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는 한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엄마와 아들의 말다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난 생각을 하고 얘가 미쳤어 완전히.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엄마 어떻게 살아?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얘도 바로 살 텐데 내가 문제인가? 죽으려고 완전히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죽기 전 딱 한 번만이라도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리고 싶다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들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황보람 씨. 해가 중천에 뜬 시각 아들 용수 씨는 아직도 한밤중이었는데요. 그가 늦게까지 자는 이유는 바로 게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살 후부터 이제 게임에 조금씩 몰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해졌죠. 심할 때도 하여튼 7시간, 8시간 초등학교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수익결제 해가지고 50만 원씩.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어머니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수 씨의 생활을 지켜봤는데요. 4시나 5시 돼서 일어나서 또 바로 밥 먹고 게임 컴퓨터에 앉아있고 밤새고 밥 먹고 자고 그래밖에 하지 않아요. 그가 이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MBC였는데요. 인사는커녕 모니터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않는 용수 씨. 제작진이 계속해서 말을 걸자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스트레스 풀어가려면 뭐 이제 사고 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용수 씨. 다시 들어오자마자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아들이 못마땅한 보람 씨. 싸움이 시작됩니다. 애한테 10년 동안 가까이 있었다 보니까 저도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얘도 바로 살 텐데 내가 문제인가? 그런데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아들이 한 거짓말들을 수습해야 한다는 건데요. 고맙습니다. 힘들인가?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자 이웃집 할머니에게 가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저기 저기 할머니 빌려주세요. 엄마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손도 아파서 빌려줬지만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그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잦았다고 하는데요. 말던 이웃집 아줌마들 한 3집 정도 그렇게 뭐 한 번 빌리고 또 그 다음 며칠 있다 빌리고 나한테 말도 없이 빌려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아줌마들 얘기하면 제가 그때서 알아서 돈을 갚기도 하고. 심지어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기도 한다는 아들. 그녀는 이 모든 원인이 친정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고 뭐 이렇게 뭐 그걸 해도 그거를 괜찮다. 그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좀 10년 이상을 처음에 제가 엄마를 모신 게 후회가 너무 후회스럽고 엄마 탓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엄마 원망이 잠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아들의 버릇을 바로잡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좀 손을 먹고 건강히 하면 옷도 패갖고 좀 먹고 좀 하고 머리카락 있으면 청소를 돌려가면서 엄마가 해줘야 되고 있는 게.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잔소리. 하지만 대꾸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아들은 결국 자리를 뜨고 맙니다. 한참을 걸어서 그가 찾아간 곳은 시내 외곽의 한 PC방.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용수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올 때마다 그냥 잔소리 안 하고 있어요. 엄마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그냥. 같은
시각 아들을 찾아 나선 보람씨. 이젠 웬만한 PC방 위치는 모두 꿰고 있다는데요. 그곳에 아들이 없으면 남은 곳은 5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외할머니 집에 내가 보통 나가면 외할머니 집에 자주 와요. 그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칠 때마다 찾아오는 외손주를 반갑게 맞아주는 친정엄마가 서운하기만 하다는데요. 애가 나쁜 짓만 하고 맨날 그거 죄의식도 모르고 그건 괜찮다고 놔뒀지. 맨날 크면 괜찮다. 모르겠어 몰라서. 맨날 크면 지금도 엄마 크면 괜찮다. 근데 나는 엄마밖에 안 되잖아 지금도. 내가 아주 죽고 싶어 그냥. 딸에게 한바탕 원망을 들은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지만 이런 마음도 사람이 즐거웠군. 뭐 그때뿐이요. 그때만 이제 지켜나지. 그만이요. 두려웠어 그게. 조선에도 지켜왔어. 어떤 할미가 손자 때리도 볼 수가 있어. 날 때려라 그래야지. 모든 것을 받아준 외할머니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용수 씨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엄마 보람 씨는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사고 수습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는 형사까지 있다는데요. 이제 이장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가져오고 거기서 이제 게임하고 그다음에 또 갔더니 또 다른 PC방 가서 또 이장 취업을 해서 또 이제 거기서 돈을 또 가져오고. 그렇게 총 4곳의 PC방에서 훔친 돈만 250만 원가량. 현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해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내는 금액만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올해 이제 봄에 벌금하고 그 총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600 그 정도. 하지만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치겠다며 엄마를 협박한다는 아들. 도둑놈아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물어하죠. 그런 걸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끝나지 않는 모자 간의 다툼. 이들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걸까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보는 두 사람.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고 아들은 덤덤히 영상에 집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안 좋은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저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덤덤하기만 하던 용수 씨. 그의 내면엔 생각보다 많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계속된 상담에 서로의 속내를 알아가기 시작한 모자. 먼 길을 돌아온 만큼 힘들었을 두 사람. 이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말 못하는